자, 일단 이 준킬러 연습이 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하잖아? 그쵸? 이게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했을 때 반응이 조금 더 올라오는 친구들은 공부를 진짜 매일매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하나 점수가 비슷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풀었는데 오늘 풀 땐 또 잘 안 풀리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브릿지 그걸 풀었는데 또 잘 풀려. 이제 그런 반응도가 많이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진짜 공부의 어쨌든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매일매일 수학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설명하는 방식을 이제 너희들도 계속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내가 해설을 해주면은 이해가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설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해설을 했는데 이제 시험 시간에는 이걸 못 풀었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양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시간은 안 풀렸는데 해설을 들었는데 다 이해가 되고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이 정보들을 뽑아내는데 실패를 한 거거든. 이걸 엮어내는데 실패를 한 거야. 이 정보와 정보를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생긴 건데 이 개념이 너희들이 웬만해서는 부족하지 않아. 근데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 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이 문제를 엮어나가는 방식 자체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 근데 어떤 걸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지는 사실은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저절로 터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할 때는 문제 양치기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양치기라고 해봐야 막 이거를 뭐 하루에 몇백 문제씩 막 풀고 이러는 게 아니야. 그냥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씩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봅시다. 9번 맞춘 사람 거의 대부분 되겠지. 자, 이건 넘어갑시다. 10번 맞춘 사람 넘어가도 되겠어? 뭐 그냥 1 넣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인수 날리고 하면 애매해? 설명 필요함? 자, 이거 뭐 딱히 설명할 건 없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합시다. 10번 1을 집어넣으면 F1은 A 빼기 1이 나와.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될까? 보면 X 빼기 1에 라지 fx가 있고 F1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우리가 뭐 풀 수 있는 정보가 몇 개 안 돼. 이 식 이거 하나 하고 기존에 있던 식 이거밖에 없어요. 엮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대입하는 거지 뭐.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여기서 이제 버벅여 쓰면은 이제 풀이에 대한 연산, 내가 이 식 안에서 어떤 것들을 엮어야 되는지 그 판단을 못 한 거거든. 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방법이 없지 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되면 x에 x 빼기 1 인수분해는 너무 없이 갑시다. 이게 없애면서 라지 fx가 나오고 라지 fx가 2차고 그럼 얘를 한 번 미분을 해줘. 그리고 다시 1을 집어넣어. 그럼 그게 끝이야. 그래서 뭐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집어넣는 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마지막에 뭐 계산하는 게 안 됐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11번 맞춘 사람 11번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시다.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되게 쉬운 문제거든. 마이너스 3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좀 어려운데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자, 일단 이렇게 보는 게 좋겠지. 얘가 한 칸 차이에 대한 식이었으니 A, F 플러스 1 빼기 A에 근데 우린 이걸 알고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N자리에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으면 A3 빼기 A2는 이거 절대값 3이네. 그럼 A4 빼기 A3은 또 여전히 이 값을 알고 있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네. 아, 이게 뭐야? 뭐 아무것도 아닌데? 3이네. 됐죠? 등차 수열이지. 첫째 항이 예외. 첫 번째 항이 뭔가 좀 이상이 있는 예외 상황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첫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합이 149래요.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데? 한번 해봅시다. A1, A2, A3, A4 해서 A11까지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좀 이상해. 그럼 얘네들은 그냥 놓습니다. 여기 뭐 그냥 뭐 여기서부터 할까요? 이걸 놔도 되는데 이거 A 이렇게 놔요. 그럼 두 개를 합쳐, 아니 두 개, 여기서 이걸 빼서 3,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A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A3, A2는 여기 3이 나와줘야 돼. 그럼 얘는 당연히 A가 됩니다. A 더하기 3. 사실은 그냥 뭐 대입만 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등차수열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쭉 가는 애들을 조사를 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 계속 3이 증가하고 첫 번째 항만 문제가 생겨. 첫 번째 항만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A 더하기 나눠. 두 번째 항에서 11번째까지 얘를 계산을 합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이제 그냥 산수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A가 4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각자 해결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사실은 별 의미 없는 문제야. 뭐 이렇게 모르겠어. 첫 번째 항이 예외의 등차수야? 뭐 그런 게 뭐 교육과정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문제 나온 거를 가지고 경험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맞춘 사람. 12번은 이제 전형적인 문제고 이런 형태는 이제 기출문제에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근데 뭐 힌트도 많이 줬어.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이차함수래. 자, 일단 이차함수 마이너스 2로 하나 그립시다. 근데 절대값을 표현을 해야 되네. 절대값으로 절대값 fx가 있고 이렇게 절대값 fx를 일단 그릴게. 근데 이게 ft 더하기 3이네. fx 더하기 3이 아니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놔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f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를 그려줘야 되는데 일단 경계가 여기가 2가 돼. 접어 올렸으니까. 그럼 플러스 3을 하면 이 fx를 플러스 3까지 하면 여기 1까지 올라오지. 시점이.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립시다. 이게 fx 더하기 3이야. 자, 이제 t를 넣을 거야. 여기에서 x도 존재하고 t도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변수가 동시에 진행을 할 때 이거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어. 물론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건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다변수 함수를 다루게 되면은 그걸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야. t를 고정시켜봐. t를 대충 뭐 이 정도 잡아볼까? t를 잡으면 이렇게 집어넣은 요 값이 ft 더하기 3인데 ft 더하기 3과 fx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숫자가 되는 거죠. 숫자. 이 함수값이라고 하는 데랑 같아지는 요 점은 f 입장에서, 절대값 f 입장에서 두 군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개수 변화가 생겨야 돼. 왜냐면 밑에 있는 이제 극한식이 리미트 t가 알파의 왼쪽에서 오는 애랑 개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알파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의 차이가 이게 알파래요. 알파로 가까이 갈 때 개수 변화가 생기고 알파만큼의 차이가 생긴대. 자, 그럼 개수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 우리가 결론을 냈지. 개수 변화. 이게 gx는 이제 뭐 이런 선을,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이 얘기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의 근의 개수. 물론 이 t랑 이 t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 이런 근의 개수가 변화하는 포인트는 극대극소. 여기에서 이제 극대, 여기 2가 이제 문제네. 얘랑 같아지는 여기 이 점을 생각을 합시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의 왼쪽에서 접근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조금 작은 애를 선을 그으면은 만남점 두 개야. 근데 이쪽 기준으로 해서 조금 왼쪽으로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만나는 애들은 이제 절대값 함수에서 만나는 게 4개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알파일 것 같은데? 그냥 찍어. 알파가 음수 잡고, 알파가 음수 맞나? 알파가 0보다 작은 수. 알파보다 왼쪽에서 오는 애는 개수가 2개.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4개. 아,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알파가 마이너스 2네. 같은 작업을 하면은 베타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아, 그러면 끝나요. 어차피 우리가 해석을 할 때의 결론은 x좌표냐 y좌표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 알파라고 하는 애는 x좌표야. t의 값이니까 x좌표야. 이 x좌표가 중요한 포인트.
여기 극대값으로 같아지는 요 t의 위치가 알파 베타일 때가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포인트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찍어서 엮으시면 돼요. 식 만드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fx 더하기 3으로 가죠. 뭐. fx 더하기 3이 만나는 점이 요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 베타에 대해서 x 더 최고차가 안 나왔네. a에 x 더하기 2랑 x 빼기 2 그 다음에 2랑 같이 걸려있는 거지. 여기가 y는 2니까. 그러니까 fx 더하기 3이랑 2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랑 2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여기 가운데 F0 대칭축 때문에 어쨌든 대칭 상황에서 F0이 마이너스 2 F0이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하면 A값 나옵니다. 됐죠? 자, 이 정도 됐고 13번 맞춘 사람 13번도 간단하게만 13번은 자 일단 대충 그래프는 그려야 되겠네. 마이너스 8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8의 x 더하기 4분의 9 밑이 같아요. 8로 밑이 같으면 이거는 일단 대칭이동 평행이동 뭐 이런 수준에서 이제 생각은 해야 될 거고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점대칭 상황까지도 일단 인식은 하고 들어가야 돼. 그 문제가 그렇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그러면 y는 x랑 뭐 대칭 상황 이런 건 아닌 것 같네. 자, 이 점을 q 잠깐만 x좌표가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잠깐 여기가 이제 p인데 요 위에 있는 x좌표가 t인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중간에 건너뛰었더니 여기가 t래요. t 마이너스 8 마이너스 t 이렇게 써놓자. 자,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얘와 만나는 점을 여기를 q라고 한대. 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가 루트 10이야. 이것도 순진하게 그 육형태처럼 실제 길이 루트 10으로 얘를 끌고 가면 안 되지. 여기 어떤 점을 잡아갖고 이게 루트 10으로 이거 끌고 가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좌표상에서 얘네들을 루트 10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걸 x좌표의 차이냐 y좌표 차이냐 이걸 바꿀 수가 있어. 루트 10이 하필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니까 정확하게 루트 10이 됐다고 했을 때 1과 3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경계를 일단 생각을 합니다. 등호 상태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루트 10보다 작게 하려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게 되도록 하는 요 위에 있는 이게 루트 10이 되는 어떤 특정한 점을 하나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루트 10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PQ의 길이는 루트 10보다는 작게 되는 거겠지.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X좌표로 해석하냐 Y좌표로 해석하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이걸 루트 10으로 가정을 했으면 여기 R이라고 하는 여기 좌표가 t 빼기 1에 대한 X좌표가 되는 거고 그때 얘를 이 점과 이 점의 부등식으로 얘를 해석을 하면은 깔끔한 거죠. t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좌표와 여기 있는 좌표를 비교를 하시면 돼. 자, R에 대한 여기 이제 루트 10보다 큰 상황을 들어간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 3을 하면 되죠. 얘네의 y좌표, R의 y좌표라고 하는 데는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야. 여기 1,3이니까. 근데 t 빼기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요 점을 또 그냥 이름을 또 지어야 되는데 PQRS S의 Y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이제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8에 t 빼기 1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크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 풀어내시면은 깔끔하게 나오죠. 근데 경계부터 생각하는 게 일단 처음 시작이야. 자, 하여튼 뭐 요거는 이제 풀어내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X좌표를 해석하고 Y좌표를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부등식 지수로그 함수에서 부등식 문제가 좀 있거든? 기출 문제에도 다 저렇게 풀면은 그냥 깔끔하게 풀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4번 맞춘 사람. 이거 안 어려운데? 뭐지? 자, 봅시다. 최고차의 기수가 마이너스 1인 3차 함수야.
마이너스 1 3차함수 fx와 양수 a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충 3차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 양수 a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되는 직선. 근데 gx가 마이너스 ax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는데 마이너스 ax는 당연히 원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ax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그 다음에 fx 요놈 직선하고 fx의 관계가 직선과 곡선이잖아. 일단 어떻게 돼야 되겠니? 접하는 거 먼저 생각해줘. 접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fx가 뭐야 이게 ax가 클 때는 마이너스 ax를 선택하고 f가 클 때는 f를 선택하고 모르겠는데 그럼 다 일단 ax랑 마이너스 x를 둘 다 그려놓고 들어갑시다. 자 근데 그려지는 거는 마이너스 ax이거나 아니면 fx예요. 찍어봅시다. fx가 다른 조건이 있나 한번 또 볼게.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고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 그 다음에 g'의 조건이 g'의 마이너스 2와 g'의 1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f 아니면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f를 이제 찍어봅니다. 요 초록색과 f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또 ax야. 그러면 일단 요 점은 되게 중요한 점이죠. x좌표에 어쨌든 해석을 들어간다면 ax랑 마이너스 ax가 같아지는 원점 요 점도 중요하고 마이너스 2랑 1도 중요하고 x좌표로서 그 다음에 함수값으로서 어느 게 큰지를 선택을 해야 돼. 모르겠어. 그냥 찍어봐요. 뭐 그냥 어떻게 볼까. 일단 녹색하고는 접해야 돼. 원점에서 한번 접하게 해봐. 이렇게 예쁘게 갑시다.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찍어봐요. 여기다 접하게 다른 데서 접하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걸로. 잠깐만. 이게 답인데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답으로 하면은 처음부터 하면은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고 아닌 거를 할게. 일단 그려놨으니까. 자, ax가 작으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됐을 때 ax가 클 때는 f보다 클 때는 얘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fx가 ax보다 크게 되면 f를 선택하래.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러면 미분 가능하네. 그쵸?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애들도 다 되는 거지. 뭐 이런 애도 되고 이런 애도 되고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양수 a의 최소값을 하고 물었어. 그러니까 양수 a의 최소값 이런 건 다 경계성 문제라고 해서 요런 접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어쨌든 요 개형을 이제 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접하지 않는 걸로 가볼게. 자 요렇게 가봅시다. 일단 요렇게 가볼게요. 여기서 딱 연결되게.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자 일단 답까지는 내봅시다. 자 G'1은 직선이에요. 요 기울기. 이 기울기랑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가 같으니까 뭐 3차함수 비율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3차함수 비율을 예쁘게 써주면 비율이 나오는 거지. 여기가 0,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변곡점 1,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 뭐 해야 되는 거지? a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러면 이제 fx라고 하는 애는 요걸 기준으로 치환되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ax라고 하고 자 만나는 점이 여기 마이너스 3과 0에서 접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고 x에서 접하고 3에서 근 하나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나머지 하나만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일 때는 얘가 ax보다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이제 붙어요. 그럼 이걸 이제 풀어내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뭐 이제 사실은 드모를 이용해서 이게 정확하게 딱 접하는 상황이 답이 될 거는 같은데 이렇게 딱 예쁘게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부등식으로 들어가면
뭐 이거를 이제 풀어내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x제곱에 2ax가 되고 x가 음수 0 또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하나를 없애면서 얘를 이렇게 하고 그 2차 함수를 생각을 하면 2차 함수 이렇게 0과 마이너스 3인 이 상황에 이 꼭지점 아니면 뭐 이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뭐 풀이 방법은 많을 것 같아. 그 꼭지점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판별식 D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애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요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게 접하는 상황으로 가시면 돼요. 3차 함수에서도 이거 뭐 계속 나오던 건데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면 자,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랑 여기 찾는 거야. 이게 등간격이라 그랬잖아요. 등간격. 얘랑 얘가 등간격이 된다. 내신 때문에 빠진 친구들은 아니 뭐 이거는 계속 하던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a가 되는 거지. 여기서 a 접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야. 물론 이거는 이제 부등식에서 이게 등호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경계 문제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푼 거니까 조금 거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뭐 불안하면 뭐 이렇게 가세요. 어쨌든 A의 이제 최소값. 근데 이게 이제 다 정답을 내가 한 번에 그냥 나도 모르고 그려버렸어. 자, 아닌 경우는 그냥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아이고, 직선이 나오면 곡선하고 했을 때 일단 접하게 하는 게 일단 뚫고 가는 형태가 되면은 분명히 연결되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형태는 나오는 거니까 뭐 당연히 안 되는 걸로 해야 되고 이 직선과 어쨌든 접하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얘랑 접하게 하려면은 뭐 그림상 이제 이렇게 되는 애를 이 노란색에 접하게 하려면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 거 두 개밖에 없잖아. 이건 이제 우리가 했고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가면은 이제 3차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또 문제가 막 생기죠. AX보다 FX가 클 때는 잠깐만 AX가 크면 마이너스 AX 얘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FX가 크면은 F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점과 요점이 불연속이 되니까 1해 라고 해서 이거 지워버렸는데 그래서 이게 뭐 중간에 건너뛸 수 없으니 이게 딱 붙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0,0을 무조건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점으로 0,0을 지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또 이렇게도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저것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여기를 또 끊고 지나가니까 뭐 미분 불능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 여기서 접해야 되는 결론으로 내린 게 처음에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수능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곡선 나오면 직선 나오면 그냥 무조건 접하는 거 먼저 경계를 잡아보시고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준이 접하는 거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자, 시간이 없네. 20번 맞춘 사람. 20번?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근 문제예요. 또 이것도. 자, 일단 보면 자, t가 0일 때 점 A2, 2의 위치를 출발을 합니다. 자, VT가 있고 그냥 좀 빠르게 할게. 4t의 세제곱에 AT제곱에 4t 플러스 A 이거 그냥 적분합시다. 일단 위치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t의 4제곱에 3분의 a의 t의 세제곱 2t의 세제곱 at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놈이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돼요. 딱 봐도 뭐 그냥 t제곱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인수가 보이지. 그래서 t 더하기 1 t 빼기 1 그 다음에 4t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양수 k의 개수가 밑에 나오는 한 개가 되도록
돼야 되는데 모든 A에 대하여 시각 T는 3에서 점 P의 위치의 최대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결론이고 중간 조건은 점 P는 시각 T는 K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일단 기준이 얘가 0인 게 기준인데 뭐 0이라고 무조건 바꾸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게 부호 변화가 생겨야 되죠.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요놈 하나 알고 있고 요놈의 근 판정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 근이 마이너스 1과 같냐 다르냐 그게 이제 처음이죠. 자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A가 그러니까 여기 1이 되는 근이 되려면 A가 일단 4일 때와 아닐 때로 그냥 나눠. A가 4일 때와 4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근이 다른 게 하나가 더 생겨버리니까 속도가 바뀌는 게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게 여기 이제 부호가 바뀌는 게 이거 한 개, 두 개가 생겨버릴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 근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여기서 근이 만약에 나온다면 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근이 어떻게 돼야 돼? 양수근이 되면 안 돼. 여기 1과 얘가 충돌이 나서 두 군데서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얘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됐죠? A가 음수가 되네. 자 해봅시다. 일단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A가 4가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VT 그래프가 돼. 자 그냥 뭐 이것도 해봅시다. 그냥 대충 Y축 잡고 이걸 적분을 했을 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됐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2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XT에 대한 그래프고 대충 여기 X축이 있을 텐데 자 다시 점 P는 시각 T는 K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운동 방향 안 바꿨죠? 원점도 안 지났지? 그치? 운동 방향 이거 바꾼 거 아니야? 원점도 안 지났어요. 그럼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건에 위배가 돼요. 자 일단 A가 음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시 또 그래요. 마이너스 1과 1이 근이고 대충 여긴가에서 뭐 근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VT가 이게 1이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는 오른쪽에 대해서만 따질 거니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1에서 분명히 이게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었어. 그럼 이제 X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2에서 시작을 해요. 2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서 감소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 감소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자 됐지? 1에서 일단 바꿨어. 1에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뭘 따져야 돼? 자 여기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가 3분의 2a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원점을 지난다. 최대값.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치? 이렇게 되면 원점을 두 번 지나니까 안 돼. 이게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것도 경계 문제라고 해서 이게 답일 거야. 요 경계 밑으로는 이제 더 못 올라가고 이런 애들은 뭐 다 될 테니까 이거는 이제 뭐 많은 범위를 가져버리니 그래서 P의 위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P의 위치의 최대값이면은 뭐 어쨌든 T는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X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65 빼기 이거 계산 그냥 했다고 칠게. 그러니까 A의 최대니까 최소 이놈의 최소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얘가 뭐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값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어쨌든 이게 경계성 문제라고 해서 경계가 답이 돼요. 그럼 결국에 뭐야? 이게 근 판정하라는 얘기야. 근. 요놈이 근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라는 얘기지. 3차원적 개형 찾으라는 문제고 3차원적 개형에서 얘네들이 X축과 접하냐 뭐 그거를 그냥 뭐 속도 가속도 문제로 낸 겁니다. 자 어쨌든 21번 이거 쉬운 건데 이거 산수야 얘들아. 이거 그냥 쫄아서 너희들이 이게 어려운 것처럼 느꼈는데 진짜 쉬워요 이거.
자, 코사인 함수를 한 주기만 그리면 되나? 0에서 파이까지 k가 0에서 파이니까 k가 맥시멈 파이가 된다고 해도 2파이까지밖에 안 가죠. 자, 2파이까지 파이라고 하고 대충 잡아요. 자, 구간이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 k가 시작점인데 k에서 k 더하기 2분의 파이 딱 그냥 2분의 파이만큼의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연결이 되지. 2분의 파이에서 k 더하기 파이. 그럼 결국에 이게 끝점 입장에서 x좌표 기준으로 했을 때 k가 중요하고 요놈이 중요하고 요놈이 중요해. 그러니까 k 기준으로 k 더하기 2분의 파이, k 더하기 파이. 요 세 개의 점이 등간격이야. 그 등간격을 적당하게 잡았을 때 그때 이 구간 안에서 코사인 x의 최대값은 b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최소값은 여기서 나왔어. 최대값이 근데 일단 이 구간에서 이게 b가 최대 마이너스 1이 대충 아무 데나 잡아요. 뭐 요런 데 잡아. 얘가 k 여기서 시작을 했어. 여기가 b야. 근데 이게 a, b, c가 이 순서대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뤄야 돼. 자, 대충 b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요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이 a, 최소값이 c래. 아,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대충 보면 요 정도의 c가 있고 요 정도의 뭐 대충 a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되니까 조금 보정을 합시다. 이게 c가 제일 작은 값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충 여기 b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등간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 b, a 요 위치가 등간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b 높이와 c와 요 a를 가지고 이게 끝점이잖아. k. 그럼 c에 대해서는 여기도 끝점이고 여기도 끝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 더하기 2분의 파이가 c. 요거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이게 k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애는 c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코사인의 k 더하기 2분의 파이. 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사인 k.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데는 그냥 k 집어넣은 거. 아,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지. 아닌데? a, b, c, 아니 그냥 쓰자. 그냥 b라고 하는 데는 그냥 코사인 k 집어넣은 거. a는 그냥 파이 집어넣은 거니까 코사인의 k 더하기 파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k죠. 등차 수열이니까 이제 등차 중앙 이용해서 이것만 적당히 정리를 하시면 방정식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점을 적당하게 세 점을 잡아갖고 이 높이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라. 뭐 이런 거라서 이게 그냥 처실만 보고 쫄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별거 없는 문제야. 결국에 이거 뭐 위치를 이제 좀 따져가면서 해야지.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간격이 파인데 위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일도 없고 이쪽으로 쏠릴 일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이런 데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이 간격이 2분의 파이 여기까지 이 전체가 k에서 k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어쨌든 잘 찍으면 금방 풀린다. 자, 그 다음에 28번 맞춘 사람. 28번은 이게 서술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는 그냥 뭐 계산만 하면. 자, 상황을 한번 봅시다.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자, t에 대하여 x에 대한 부등식인데 t의 코사인 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k. 그러니까 이 함수는 우리가 그냥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 자, 일단 대충 2차 함수 그려요. 이게 t가 마이너스 2면은 코사인 함수가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여기서 뭐 대충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이제 코사인 함수가 들어갈 거야. 근데 2차 함수보다 어쨌든 작아야 돼. 그러니까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부등식이라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뭐 어쨌든 시작점이 뭐 대충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 거고 이제 곡선 대 곡선이잖아. 미적분이잖아요. 그럼 곡선하고 곡선이 당연히 접하는 걸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이렇게 이쪽은 생략 대칭일 테니까. 자, 정확하게 요 곡선하고 곡선이 부등식의 요 상황을 만족시켜야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부등식 나오면 이거 등호로 생각을 하라고. 밑에 봤더니 그게 나와.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ft래. 그러니까 t의
코사인 x가 x제곱 더하기 ft가 되는, 항상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성립해야 되는데 또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이게 결론은 이게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접하는 이 상황에서의 이 k가 바로 ft가 된다, 그 얘기야. 이거의 가장 큰 실근을 gt라고 하자. 뭐 여기에 이제 작은, 이쪽에도 대칭적으로 하나가 더 생길 테니 큰 거를 이제 gt라고 하면은 이 위치가 gt가 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쓸게. 이제 방정식 입장에서 들어가면 t에 코사인 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더하기 k, 이게 접하는 상황이야. 이게 접하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냥 값을 집어넣어요. 첫 번째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어쨌든 함수값이 같다. 두 번째 미분 계수 같다. 그러니까 gt에서 함수값이 같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t의 코사인 gt는 gt의 제곱 더하기 k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고, 미분해요 이제 이거를. 그럼 마이너스 t의 사인 함수가 될 거고, 여기다 gt 미분계수 2x에다가 그럼 2gt 이렇게 들어간 거지. 함수값 같고 기울기 같다. 그냥 뭐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 그냥 식 두 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산인데, g 알파가 6분의 파이를 만족시키는 상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 곱하기 f 프라임 알파. 자, 여기 k가 ft야. 이것도 바꿔놨어. f 프라임 알파를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지. 이제 열림만 하면 돼요. 열림만 하면 되는데, 일단 뭐 여기 함수가, 이거 조건은 써야 되겠구나. g 알파가 6분의 파이. 이걸 그냥 집어넣습니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그냥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미안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라는 값을, 방정식을 찾아내면 이건 어렵진 않아. 미분을 하면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다 없어져. 나도 이거 계산이 되게 복잡할 줄 알았는데, 미분을 하면, 자, 이쪽부터 할게. f 프라임 t, 여기에 2g t, g 프라임 t 라고 하는 게, 여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gt랑 곱미분을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t의 사인의 gt, g 프라임 t,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t 사인 gt, t 사인 gt라고 하는 애가 2gt로 들어가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치, 요게 gt가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리지. 그냥 끝나요. 여기서.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좀 허무하게 f 프라임 t가 코사인 gt가 되고, 그냥 여기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결국 접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29번 맞춘 사람. 30번 넣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힌트만 좀 줄게. 일단 30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딱 봐도 꼴 문제야. 꼴. 뭔 꼴이야? 첫째 항의 양수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an 다 나왔어. 자, 이 문제의 목적은 뭐예요? a 찾는 거야. a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뭐 나열하는 게 어려워. 이게 2분의 a, 4분의 a, 8분의 a, 16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bn도 보시면 일단 절대값에서 an 빼기 an분의 1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절대값은 뭐예요? 이게 0이 되는 게 기준이 된다 그랬지. 그럼 0이 되는 거면 an이 1일 때야. an과 an분의 1이 같을 때니까 1일 때가 기준이 돼서 이거를 풀어내시면 0과 0보다 커야 되지. an은 1이 됐을 때는 2an이 되고, an분의 2가 되고, 그냥 요거 그냥 절대값으로 괜히 어렵게 보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1보다 크면 뒤집어서 작은 숫자 만들어. 근데
이제 1보다 작은 애는 그냥 2배만 해. 이런 겁니다. 자, 됐죠? 거기에 나와 있는 애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모든 정보는 이 A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인 거야. 아, 또 최대값이야. 최대값. 마지막에 보니 시그마 무한대 AN 최대값이야. 이건 범위로 나온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경계를 또 역시나 찾으면 또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4에서 무한대 AN. 이건 어렵지 않죠? 네 번째 항부터의 합이니까 1 빼기 2분의 1분의 힌트만 주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요거 가면 요게 4분의 A가 나와요. 이거에 대한 범위가 2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까지니까 요 A의 범위가 2에서 이제 8. 첫 번째 조건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석해야 돼. 요게 이제 핵심이지. BN이고 요게 1부터 다 더했을 때 5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 거는 이게 1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잖아. 자, 이제 찍어. 뭐 이걸 정밀하게 풀 필요도 없어. 설마 이게 1보다 분명히 A에서 점점 줄어든 거니까 얘부터 전부 다 1보다 작을 리는 없을 거고 적당히 찍어요. 얘부터 1보다 작을 것 같은데 느낌으로 이걸 경계로 해갖고 이 수열을 만들어서 이거를 풀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100% 모순이 생길 거야. 이 정확한 경계가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끊어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 안 어려워. 1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 대충 한 2-3번 하면 느낌이 와. 이거 했는데 뭔가 좀 큰데? 작은데? 그러면 뭐 이쪽 할지 그냥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런 정도만 힌트를 줄게. 안 어려워. 그냥 해보세요. 이 정도면은 수능에서도 이게 30번급은 아니야. 여기서 결국 찾아야 되는 게 저 A인데 뭐 어쨌든 이 정도만 얘기할게. 29번 29번은 이제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함수 fx. 와, 그럼 다항함수 fx니까 이 차수도 정해야 되고 얘네에 대한 뭔가 정보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가조건은 gx랑 당연히 엮어서 가야 되는데 0에서 x. 요거는 이제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변수 분리에 대한 미분이라고 해서 자, 여기 있는 애를 이제 x로 미분하고 싶으면 요 놈을 밖으로 빼내야 돼요. 그치? 밖으로 빼내서 이제 미분을 하면 그 미분까지는 생략할게. 이걸 밖으로 빼서 미분을 해야 돼. 미분을 하면 다 정리를 하면 x f'x 2의 fx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가에 얘가 필요해. 자, 그 다음에 가조건에서 이제 2의 정의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2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구조가 2개가 있어. 2개를 배워. 고등학교에서는 1 더하기 네모의 네모분의 1. 그쵸? 여기다 극한을 네모를 어떻게 가? 네모를 0으로 보내버리면은 얘가 2로 나오고 이 반대 구조가 있지. 리미트 1 더하기 네모분의 1의 네모. 그러니까 얘랑 얘는 항상 역수가 나오는 그 구조야. 그리고 얘가 1로 점점점 가까이 가고 얘는 이제 무한대로 뻗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네모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서 그래서 1 더하기 0으로 가까이 가는 구조분의 무한대. 그래서 1 더하기 0의 무한대 구조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 이게 이제 2에 진짜 저기서 0은 이제 가까이 가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돼요. 부호는 맞춰줘야 되고 어쨌든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에서 이거 나중에 이제 연습할 거야. 이것도 이제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거는 할 거야. 수업 시간 안 했어. 자, gx를 집어넣고 아이고, 자 2의 fx에 ln에 난리가 났죠. 1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2의 마이너스 fx. 자, 만들기 해야 돼. 이놈의 역수를 넣어야 돼. 그래서 2의 마이너스 fx분의 x 세제곱이고 여기 ln 있잖아. 요놈에 대한 모양을 강제로 만들고 이제 뜯어고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로 이제 만들었으니까 없던 애를 만든 거라서 여기에 x 세제곱분의 이런 애를
이렇게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얘를 이제 이쪽으로 끌고 내려와 줘야 돼. 그래서 x 세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거 없어지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남는 게 이제 요 놈은 이제 2로 정리가 돼서 ln이 있기 때문에 1로 탁 나와버리고 x 제곱분의 f'x만 딱 남아. 리미트 이게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최고차가 나왔고 거기 개수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f'x는 3의 x 제곱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fx는 3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gx는 x는 2에서만 극대값을 갖는다. 자, 이게 g'인데 여기에서 x는 2라는 근이 튀어나와야 돼. 근데 근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는 요 놈은 의미가 없지. 0이 될 수가 없잖아. 이게 0인 게 x는 2에서만 극값을 가져야 된대. 0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0을 중근 처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x가 하나 단독적으로 쓰면 여기서도 극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f'이라고 하는 x를 하나를 가져야 돼. 그리고 또 근을 하나 또 가져야 돼요. 2를 또 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럼 x 빼기 2를 또 근으로 가져야지. 거기 최고차가 3으로 돼 있어. 끝난 거죠. 그럼 이걸 적분을 하고 나머지 이제 f0이 g0인 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아직은 이제 이런 게 좀 적응이 안 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작년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스타일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는 이제 조금 내신형 문제를 겪고 나면은 요 구조 만드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뭐 정보 빼내는 거 별거 없고 근 문제고 여기서도 초항만 찾으면 끝나고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연습을 못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만 하면은 수능 때까지 돼. 뭐 여기에서 막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단 말이야. 이 정도는 연습을 하셔서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